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어제 뭐 바이오 섹터, 호재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악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들은 임상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 바이오가 결국에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입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점 하한가가 나왔죠. 시상초 관리 종목이었어요. 상당히 좀 재무제표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임상으로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기관들도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의 점 하한가에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게 바이오 섹터들 특히 약간 옛날 2차 전지처럼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또 퓨처캠이 이거는 좀 며칠 된 기사인데 오늘 다시 재탕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ORR이 60%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경쟁사 노바티스의 블루토픽의 데이터하고 좀 틀린 데이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브릿지바이오가 유효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같이 나오니까 상당히 아침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엄민용 애널이 원래 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또 얘기해 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이게 리시스트라는 이제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CT하고 플러스 MRI 요걸 이제 같이 얘기합니다. 요거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퓨처캠은 다른 버전의 CT 위주의 플러스 되는 그런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CT 방식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더 세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PSMA 방식을 썼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브릿지 바이오 때문에 지금 유효성 실패 나왔는데 이것까지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좀 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에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뜩이나 퓨처캠은 20명밖에 안 했거든요. 20명을 해서 나온 거고 경쟁사 플루토픽은 64명. 또 경쟁사 셀비온도 73명을 대상으로 셀비온은 플루토픽처럼 다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리시스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CT하고 MRI 요것도 데이터를 둘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비온에 아침에 제가 이 셀비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실까 봐. 요거 나왔을 때 퓨처캠 하락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셀비온은 요런 거다. 여기 보시면 이 방식대로 얘기했죠. 리스트가 나왔고 그래서 경쟁사 플루토빅보다 ORR이 좋게 나왔다. 객관적 반응률이 47%로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믿을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셀비오는 반등이 나왔고 퓨처캠은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을 좀 더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브릿지 바이오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퓨처캠까지 이러고 거기다가 펩트론도 급락 나왔잖아요. 아침에 차익 매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들이 좀 반등이 좀 아침에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반도체 의약품 과세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까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반영이 돼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좀 다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같이 좀 동반 하락하다가도 개별적 성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예, 웬만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코스타 코스피 계속 팔고 있고 선물은 뭐 단타 치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모습. 그다음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좀 거래소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나오면은 좀 약해요. 그래서 셀비온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내용이 옛날에 좀 나온 건데, 셀비오는 머크의 키트루다 방역요법 임상실험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 머크가 머크가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있는데 이번에 셀비온하고 2월 달에 협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임상 2상이 지금 2임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요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주담하고 통화를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줬을 거예요. 4월 달 초에, 4월 초에 거의 마지막 환자, 주사를 놨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환자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가 한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고 또 분석하고 나오는 데는 또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아마 6월 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월 정도. 6월 정도 나오면 요게 변곡점입니다. 셀비오는 6월 달에 나오는 이 임상 데이터, 국내에서 나오는 이 임상 데이터가 이 회사의 큰 변곡점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키트루다 방역요법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임상 데이터 가지고 3상으로 가지 않고 품목 허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비오는 6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가 6월 달 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나오는 이 임상 데이터가 참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을 거다. 거기에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까지 병역법이 성공했다. 그러면 기술 수출까지 나올 수 있는 조단위의 기술 수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비온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바로 안 됩니다. 이번에 이임상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요게 6월 달 정도 나와요. 6월 달.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뭐 그 전에 나오면 좋겠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환자는 4월 초에 다 끝났고, 요거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확실하게 분석 데이터까지 나오면 2달, 그래서 6월 달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또 살짝 물어봤죠. 그럼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냐? 근데 이 머크와의 뭐 이런 계약은 뭐 어느 정도만 윤곽이 나와도 언제든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조금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꼭 미국에 가서 임상을 하지 않아도 뭔가 좀 호재로서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비오는 6월 달까지 임상 데이터가 이번에 중간 데이터 나왔잖아요. 중간 데이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73명 정도 했는데 중간 데이터에서 완전 간회가 나왔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그렇게 해서 나쁘지 않아요, 데이터가. 여기도 보시면 ORR도 상당히 좀 경쟁약품 대비 좋게 나왔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캠은 20명인데 여기는 73명,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많으면서 또 여기서 중간 데이터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좀 바람 불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셀비온의 시가총액은 2,400억입니다. 2,400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고점 29,450원을 넘어가는 짱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6월 달까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펩트론으로 못 먹으신 분들은 이걸로 먹을 수도 있다. 제2의 펩트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펩트론도 뭐 여기서 사가지고 또 급등 나올 때 팔았는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갔어요. 아무튼 펩트론도 아직도 뭐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꼭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실 때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만 알테오젠이 오늘 1.8% 정도 떨어졌는데 예, 큰 의미 없어요. 예,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예, 큰 의미가 없고 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예,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는 꾸준하게 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예, 5년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최소 50에서 200%씩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해서 알테오제는 예, 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예,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뭐 변화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 이거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실 거는 그냥 시간만 보내시면 돼요. 예, 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예, 몇 안 되는 예, 그런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답답한 것 같지만 예,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올라갈 때는 몇 개월 안 걸립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돼도 예, 이게 그냥 2배에서 3배도 갑니다. 예, 주식이 그래요. 바이오 주식은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 주식은 1년 쉬다가 2년 쉬다가도 한 2개월 만에도 3배, 4배 가는 게 바이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2분기에 이제 그 뭐 추가 기술 수출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품목 허가도 있고, 여기 마일스톤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증가가 될 거고, 여기 데이터가 내년에 이제 초부터 나오겠죠. 4,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마일스 얼마 나오는지 알겠죠. 그런 것도 돼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상당히 예, 고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하반기에는 예, 여기 이하로 있지 않아요. 항상 요 위에서 놀 겁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금리도 인하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좀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10년물 국채를 누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관세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관세를 적극적으로 세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게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순간 예, 지금 트럼프는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4%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하여튼 예, 온갖 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매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중국한테 사정하고 있어요. 예,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예, 중국한테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세 가지고 세게 붙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약품 수출 좀 제재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후해주가 또 있어요. 예. 아무튼 예, 최근에 알테오제는 예,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1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매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잘 버텨주고 있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또 하나 찾아낸 게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의약품 과세 부과하면 또 수혜주가 있어요. 예, 수혜주. 예, 미국에다가 이제 건립을 해야 되잖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바이오 회사들도. 예. 근데 여기에 원료가 있어요. 원료나 기계 같은 게 꼭 들어가야 되는 원료가 있는데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예.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죠. 예, 동물 실험 요건 단계적 폐지 발표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가노이드 관련주 오늘 좀 올랐어요. 예, 좀 떨어지면 좀 사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하여튼 예, 좀 오가노이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고 예, 예,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급등락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예,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들고 여차하면 또 손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뉴스 한번 나오니까 바로 그냥 급락 나오잖아요. 20% 넘게. 오세훈 출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양화 거의 뭐 몇 번째 하한가 치고 예.
그게 인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뉴스 한 방에 올라갔다가 뉴스 한 방에 떨어지고 알래스카 갔다가 올라갔다가 몰라서 매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인제 그렇게까지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께 좀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거의 인제 55 세에서 70세 요 사이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40% 됩니다. 40%. 그리고 뭐 45 세에서 50 대도 한 20 에서 25%, 70 세 65세 이상도 거의 25%.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중에서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 좀 빼고 그런 거 빼도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 뭐 노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그 관련주들하고 종목들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에 대한 걱정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한올 바이오 파마도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봐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결론은 좀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401 하다가 원래 이걸로 품목화가 되기로 알고 있었는데 1402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딜레이가 된 거죠. 하지만 1401보다 1402가 부작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아제넥스보다 우위가 돼야 약품은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제넥스 경쟁사보다 더 좁은 1402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뭐 6월, 9월 내년 초까지 데이터는 발표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데이터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손대인 씨가 또 중앙3단 소재의 증자인가요? 거기에 또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래갖고 100억인지 30억씩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중앙첨단 소재 오늘 21% 급등이 나왔는데요. 요거 얘기하면은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 중앙첨단 소재의 대주주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광모예요, 광모. 거다가 엔캠의 오정강이 대주주로 있는 아스트라 8000, 아틀라스 8000, 여기도 또 있고 많이 좀 엮여 있는데 참 그래요. 광무 시가총액 1,300억인데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뭐 협진이라는 회사. 여기에 보면 또 아틀라스 8000 있죠? 협진. 계속 엮여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협진은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300억. 그죠? 엮여 있어요, 계속. 보시면 뭐 CI테크, CI테크 볼까요? 시가총액 500억인데 또 이거 무슨 M&A 된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상지건설, 점상으로 가죠? 상지건설 시가총액 지금 1,000억인데 이게 3,000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3,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거의 8, 9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한 100억대에서 점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주주자 누구냐? 중앙첨단 소재예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세력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젠백스도 마찬가지. 젠백스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 과거에도 많이 그 논란이 됐던 세력주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이런 것도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약간 좀 세력주들, 금양도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를 뭐 좋다고 하는데 맨날 아직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고 엔캠도 마찬가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죠. 선대인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첨단 소재나 오정강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짓이 아틀라스 8000으로 해갖고 과거에 그 무자본 M&A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좋지는 않은데 자꾸 이런 거를 이제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추천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여튼 저 같으면은 주식을 좀만 알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투자할 수가 없어요. 뻔히 알거든요. 이게 자꾸 엮여가지고 누구누구 협진이 엮여 있고 계속 이렇게 무자본 M&A로 확장돼 있는 그런 기업의 대주주 형사적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회사를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투자를 했길래 글쎄 워낙 바닥에서 뭐 투자했으니까 뭐 본인들은 상관없겠지만 여기다가 추천해 가지고 물린 사람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하여튼 그래요. 예. 예. 금양을 그렇게 예 SMNet 불러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최고의 기술력이다 해 놓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이 금감원을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인제 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쪽 일을 잘 안 해봐 갖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솔직히 소위 말해서 저처럼 이제 그 실전에 전투에 임한 사람이고 6번에서 있던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오랫동안 야전에서 있던 사람이고 예 뭐 6번에서 있던 사람하고 인제 틀린 거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절대 이런 거 추천 못 합니다. 예. 매매도 하지 않아요. 예. 뭐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곧 요 121 선을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코스닥에 예 쌍봉 예 여기에 "쌍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여기서 예 반등이 나왔듯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갈지 아니면 또 W자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W자도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락보다는 좀 N자형이 내지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흰연물 국채 때문에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나스닥이 아침에 좀 보합이었다가 잠깐 나니까 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꼭 이상하게 잠깐 나면 올라가더라고. 예, 그래서 현재 0.38% 정도 상승해 있는데 예, 좀 세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예, 홀딩 하시고요. 점차 조금씩 예, 순환하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예,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